평소 목이 불편하거나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면 저와 함께 어제 혀를 눌러보세요. 엄지손가락 뿌리 부분에 볼록하게 솟아있는 근육 뭉치가 보일 거예요. 깊숙이 누른 뒤 천천히 떼는 동작을 3분 정도 반복하세요. 어제 혈은 폐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열을 내려 목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곳을 주물러 풀어보세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화를 참아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구혈은 변비를 낫게 하고 태충혈은 간의 해독을 도우며 신문혈은 불면증이 나아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능천은 당신의 몸의 노폐물들을 빼주는 걸 돕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이 뻣뻣해서 펴지지도 않고 잘 구부러지지도 않나요? 지금부터 딱 두 가지 동작을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손바닥을 천천히 위쪽으로 늘려주세요. 반대쪽 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손끝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이어서 리듬감 있게 앞쪽으로 당겼다 풀어주는 동작 3번 반복합니다. 두 번째 동작, 손바닥을 아래로 향해 평평하게 둡니다. 반대쪽 손으로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립니다. 손끝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줍니다. 리듬을 주면서 풀어주세요. 각 손가락마다 30초에서 1분 유지, 다른 관절로 바꿔가며 3번에서 4번 반복합니다. 손발이 찰 땐 한려담원. 소화가 안 될 때 신진대사를 돕는 전통적인 수기요법입니다. 핵심은 손에 있는 3가지 자극 포인트. 첫 번째, 노금혈, 손바닥 중심, 사진에 표시된 이 지점, 비위 기능과 연결된 자리입니다. 이것을 부드럽게 눌러 천천히 3분 문질러 주세요. 두 번째, 양계혈, 엄지를 들어 올리면 두 힘줄 사이에 생기는 오목한 지점, 이곳이 양계혈입니다. 양기를 깨우고 기운의 흐름을 위로 올려주는 자리입니다. 15회 반복해주세요. 세 번째, 비위선 밀기, 손바닥 두 번째 중수골 라인, 손목에서 손가락 방향으로 조금 힘을 주어 밀어줍니다. 30회 반복해주세요. 손발이 찰 땐 한려담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 스트레스 수치 낮추는 혈자리 신문혈 지압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신문혈은 손목 쪽 첫 번째 가로주름과 새끼손가락 쪽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손끝 아래에 오목한 지점이 느껴질 겁니다. 이곳이 바로 신문혈입니다. 지압 방법은 엄지로 부드럽게 위아래로 눌러주고 1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손발이 찰 땐 한려담원. 진짜 편안하고 몸이 쫙 풀리는 손쉬운 발 마사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 손가락으로 발등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 태극 모양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이제 발 옆면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쭉 밀어줍니다. 반대쪽 발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 그리고 이 선 아래서 위로 천천히 여러 번 밀어주세요. 다시 선을 나눠서 그림 보듯 아래에서 위로 힘을 고르게 여러 번 반복. 한쪽 끝나면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자주 해주면 피로가 풀리고 스트레스가 내려가요. 정말 편하네요. 간단한 시작 이제 할 수 있겠죠? 손발이 찰 땐 한려담원. 우리는 발의 긴 뼈인 중족골에 집중할 거예요. 발가락 아래 마디부터 아래쪽까지 이어진 뼈입니다. 먼저 엄지발가락 쪽부터 시작해요. 한 손으로 새끼발가락 쪽을 감싸 컵처럼 받쳐줍니다. 그리고 손바닥의 두툼한 부분으로 발가락 아래 첫 마디 바로 밑을 둘러주세요. 동작은 살짝 감싸듯 고정하고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 이렇게 하면 중족골에 좋은 움직임이 들어갑니다. 만약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면 툭 하고 소리나 풀리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편안한 강도로 약 5초 유지했다가 힘을 풀어줍니다. 다음 반복에서는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오며 풀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제 다음 발가락으로 옮겨가 같은 방법을 반복하고 마지막엔 새끼발가락 쪽까지 이어갑니다. 손발이 찰 땐 한려담원. 몸속 독소와 가스 차시는 분들 이렇게만 따라해보세요. 먼저 손목 안쪽 가로주름 한가운데를 찾습니다.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간 곳, 여기가 대릉혈이에요. 이 부위를 꾹 누르면서 마사지하세요. 손이 많이 저리면 5분 정도 해주세요. 그 다음 손등으로 뒤집어서 이 작은 오목한 곳이 바로 지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도 힘을 실어서 3분에서 5분 꾸준히 눌러줍니다. 강도는 아프지 않지만 확실히 자극이 느껴질 정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발이 찰 땐 한려담원. 안면혈은 이름 그대로 편안한 잠의 스위치라고 불리는 혈자리예요. 실제로 해보시면 2분도 채 못 버티고 골아 떨어질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찾는 방법은 먼저 내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은 뒤 새끼손가락을 귓불 바로 뒤에 딱 갖다 대보세요. 그때 중지가 닿는 지점이 바로 안면혈입니다. 매일 자기 전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2분씩 꾹꾹 눌러주며 마사지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묵직하고 시원한 느낌에만 집중하다 보면 머릿속 잡념이 사라지면서 몸이 나른해집니다. 이 동작만 따라해도 거북목 싹 사라집니다. 첫 번째, 가슴을 고정한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목 옆 라인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두 번째, 두 손을 모으고 호흡과 함께 고개를 좌우로 이동합니다. 목 중심이 바로 서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세 번째, 몸은 곧게 유지한 채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목 앞쪽 라인이 정리됩니다. 네 번째, 두 손으로 팔꿈치를 감싸고 숨을 내쉬며 위로 들어 올리세요. 목과 어깨 라인이 시원하게 열립니다. 손발이 찰 땐 한려담원. 몸의 긴장이 풀려 불면증을 없애줍니다. 첫 번째, 검지를 엄지손가락 뿌리 쪽에 고정한 뒤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가락을 살짝 잡고 뒤쪽으로 천천히 젖혀주세요. 중지에서 팔 안쪽으로 가볍게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팔은 곧게 편 상태로 숨을 쉬며 30초만 유지하세요. 그 다음 힘을 풀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손발이 찰 땐 한려담원. 팔당금으로 기혈 순환을 깨우는 8가지 동작으로 뇌혈류 부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호구를 서로 부딪혔다가 펴주세요. 두통
부종과 피로 완화에 도움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끝까지 벌려 5초 유지, 손순환을 깨워줍니다. 세 번째, 엄지로 약지 뿌리를 누르고 주먹 쥐기, 허리 피로와 기운 보강에 도움됩니다. 네 번째, 손바닥 아래를 빠르게 마주치기, 가슴 답답함과 긴장 완화. 다섯 번째, 손목을 앞뒤로 천천히 돌리기, 손 차가움과 뻐근함 개선. 여섯 번째, 손가락을 바깥으로 당겼다 안으로 누르기, 손 힘과 유연성 회복. 일곱 번째, 검지 끝을 맞대 3초 유지, 손끝 순환 자극. 여덟 번째, 손바닥을 빠르게 비비기, 몸에 열을 올려줍니다. 손발이 찰 땐 흘려담은 하루에 입을 좌우로 오므렸다 풀기를 반복하면 팔자주름이 점점 옅어집니다. 매일 위로 숨을 내뱉는 동작을 반복하면 팔자주름과 괄호주름이 함께 완화됩니다. 입을 위아래로 크게 열었다 닫는 동작을 해주면 관자 부위가 자극되어 윤곽선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눈꼬리를 살짝 끌어올린 상태에서 눈을 꽉 감았다 뜨는 동작을 해주면 윗눈꺼풀 처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발이 찰 땐 흘려담은 이렇게 근육과 부기가 함께 있는 종아리는 사실 가장 관리하기 좋은 타입입니다. 톱롤러로 종아리 뒤쪽을 5분 동안 눌러줍니다. 굉장히 아프지만 반드시 참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 동작은 부기와 근육이 섞인 종아리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발끝을 당긴 상태로 다시 5분 동안 스트레칭합니다. 과정 중에 쉬고 저리고 뻐근한 느낌이 와도 끝까지 유지합니다. 이어서 발가락을 1분 동안 눌러줍니다. 이 동작은 발가락 힘을 중립 위치로 되돌리는데 은근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완료 후에는 서서 체중을 싣는 동작을 1분 동안 진행합니다. 종아리가 두꺼운 사람일수록 반드시 해야 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가자미근을 단련해 비복근보다 더 깊은 근육까지 자극합니다. 손발이 찰 땐 흘려담은 손발저림 이신호 무시하다간 골로 갑니다. 요즘 손발이 자주 저리신데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나요? 이 저림 계속 무시하면 뇌혈관, 심장, 신경이 조용히 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톡톡 치시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첫 번째, 한쪽 부위 마비, 한쪽 얼굴, 팔,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저리고 말이 꼬이면 뇌졸중 전조일 수 있어요. 이런 저림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종아리 통증. 걷다 보면 종아리가 터질 듯 아프시다고요? 다리 혈관이 좁아진 신호일 수 있어요. 계속 두면 괴사까지 갈 수 있어 빨리 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초신경 손상.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데 밤마다 타는 듯 저리면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약 조절과 생활습관 교정을 서두르셔야 더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은 말 그대로 몸속에 혈액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철분, 비타민 B,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 콩, 견과류를 챙기고 하루에 한 번 미네랄 소금 한 스쿱을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더 자세한 스트레칭 방법과 주의사항은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몸이 차다면 손가락 지압 이렇게 해보세요. 겨울도 아닌데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저리신가요? 리프렉솔로지라는 오래된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손가락 지압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을 톡톡 치시면 정답이 공개됩니다. 첫 번째, 한 손의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반대 손으로 잡아 손바닥을 고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운데 손가락을 손바닥 쪽으로 구부린 뒤 위아래로 20번에서 30번 정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손끝과 손바닥 주위의 근육이 풀리면서 국소 혈액순환을 돕는 데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핵심 4가지 체질,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중 당신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이론에 따르는 사람의 체질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영상을 보고 내 체질을 알면 내 몸에 맞는 음식과 건강관리법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흘려담은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강한 카리스마의 소유자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머리가 크고 목덜미가 굵은 이른바 호랑이 건상이 많습니다. 상체에 비해 엉덩이가 작고 다리가 가늘어서 하체가 다소 불안정해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몸에 열이 아주 많은 체질이라 맵거나 기름진 음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 가득한 상체 발달형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은 가슴과 어깨가 넓게 벌어진 반면 두상은 작고 둥근 편입니다. 열이 머리 위로 올라가기 쉬워 두통이나 눈의 피로를 자주 느끼고 하체 쪽 생식기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뜨거운 음식보다는 몸에 열을 내려줄 수 있는 시원한 성질의 음식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듬직한 체구의 주인공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골격이 굵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마치 곰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상체보다는 하체와 허리가 튼튼해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체형입니다. 태음인은 땀을 충분히 흘려야 건강이 유지되는데요. 특히 심혈관 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뇌출혈이나 혈압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갸름하고 온순한 느낌의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은 이목구비가 작고 아기자기하며 얼굴선이 부드럽습니다. 상체는 다소 왜소하지만 엉덩이가 발달해 하체가 튼튼한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체격이 작고 말라 보이기 쉽습니다. 소화기 기능이 약하고 몸이 찬 편이라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위장병이 생길 수 있는데요. 찬물이나 찬 음식은 멀리하시고 음식은 항상 따뜻하게 드셔야 건강한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 이 동작만 따라하면 수족냉증이 완화되는 이유. 한의학에서 소부혈이라 불리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흘려담은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 먼저 주먹을 꽉 쥐었다가 가볍게 펴주세요. 두 번째, 주먹을 쥐었을 때 새끼손가락 끝이 닿는 손바닥 부위를 확인하세요. 오른손의 해당 지점을 왼손 엄지로 30번 꾹꾹 눌러줍니다. 반대로 왼손의 해당 지점도 오른손으로 30번 눌러주세요. 이 동작을 매일 반복하며 딱 7일만 지속해보세요. 자세한 기대 효과는 댓글창을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가요? 나이 들수록 혈관에 쌓이는 노폐물이 문제입니다. 저희 김복순 할머니가 장수한 비결은 바로 이 아침 식단에 있었어요. 화면을 톡톡 두드리면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고구마와 올리브유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만나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 혈관 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요. 둘째, 플레인 요거트와 견과류 한 줌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면 장 건강과 뇌세포 활성화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셋째, 블루베리입니다. 껍질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청소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됩니다. 더 자세한 섭취법과 황금 비율은 댓글창에 정리해두었어요. 손, 이 동작만 따라해도 혈압순환에 도움되는 이유,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세 가지 지압점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기분이 저조할 땐 양손을 깍지 끼듯이 잡고 손바닥의 두툼한 살 부분이 서로 맞닿게 하여 좌우로 힘있게 49회 회전합니다. 두 번째, 오해 앉아 있었을 땐 양손의 손가락을 서로 엇갈려 깊이 깍지 낀 상태에서 손가락 사이를 비비면서 64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 잠을 못 자 피로할 때 손바닥으로 다른 손의 손바닥 밑부분을 잡고 81회 문지르며 180도 회전시킵니다. 자, 이건 실제로 중국에 계시는 97세 할머니가 매일 하시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되는 운동입니다. 먼저 양손 끝을 가볍게 마주댑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끼리 서로 톡톡 부딪히세요. 두 번째, 검지. 세 번째, 중지. 순서대로 하나씩 자극해줍니다. 약지와 새끼손가락까지 다 하셨나요? 그럼 이제 반대 순서로 돌아옵니다. 약지, 중지, 검지, 다시 엄지까지요. 1, 2, 3, 4, 5, 6, 7 박자를 세면서 속도를 조금씩 높여 리듬을 타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은 손끝의 신경을 자극해 대뇌 피지를 활성화합니다. 실제로 사고력 향상과 알츠하이머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분만 투자하세요. 뇌가 젊어집니다. 기운이 없고 몸이 쉽게 지치며 소화도 예전 같지 않다면 중의학에서는 이걸 비위가 약해진 신호로 봅니다. 중의학 지압법 두 가지 공개합니다. 첫 번째, 사만혈입니다. 중의학에서는 이 혈자리를 손에 있는 족삼리라고 부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이 지점을 지그시 눌러서 1분 정도 천천히 마사지해주세요. 비위의 기운을 끌어올려 속이 편해지는 자극입니다. 두 번째, 비위선입니다. 검지에서 손목까지 길게 이어진 이 선은 비위 경락이 손에 그대로 반영된 구간입니다. 비위가 약한 분들은 이 선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부드럽게 밀어주세요. 막힌 기운이 풀리면서 소화력 흐름이 살아납니다. 몸에 독소가 쌓일 때 나타나는 증상 5가지. 전신 해독 처방법. 요즘 들어 발목이 자주 붓고 입냄새가 심해지진 않으셨나요? 변비가 생기고 피부에 발진이 돋는 건 몸속에 독소가 가득 찼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독소가 쌓여 살이 찌고 몸이 망가지는 걸 방치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빠르게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한려담원입니다. 첫 번째, 모관 운동. 누워서 팔다리를 하늘로 들고 가볍게 털어주는 모관 운동을 해보세요. 1분간 털고 1분 쉬는 방식으로 5번만 반복하면 독소 배출에 아주 좋아요. 두 번째, 반신욕. 40도 내외의 따뜻한 물에 명치 아래까지 담그는 반신욕을 30분간 해보세요. 세 번째, 보리차 섭취. 하루에 따뜻한 보리차를 1.5리터 이상 마시면 순환이 원활해져 독소가 쑥 빠집니다. 독소 배출을 돕는 자세한 운동 팁은 댓글창에서 확인하세요.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이 몇 군데만 눌러줘도 간이 하루 종일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검지 뿌리 부분입니다. 이 부위는 담과 간에 대응되는 영역입니다. 평소 눈이 건조하고 시야가 흐릿하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면 이곳을 자주 눌러주세요. 두 번째, 중지 끝 부분입니다. 중지 끝에는 중충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주 마사지하면 간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손바닥 안쪽에 있는 소부혈입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었을 때 가운데 눌리는 그 지점입니다. 이곳을 자주 자극하면 간을 보호하고 몸의 기운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발이 찰 땐 한려담원. 중의학 지압 이 7곳만 기억하세요. 가슴 답답하고 아플 땐 내관, 기침과 숨 가쁠 땐 태연, 입냄새와 열감엔 대릉, 잠이 안 올 땐 신문, 속에 쌓인 열과 독소엔 소부, 어지럼과 부통엔 노궁, 몸에 열이 치밀 땐 어제. 아플 때 찾지 말고 미리 눌러두세요.